자, 야구 직설 롯데자이언츠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경기들 복귀부터 해보죠. 지난 7월 30일 방송 이후에 8월 11일까지의 롯데자이언츠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시합 성적과 추세 어떻습니까? 네, 7월 30일부터 인천 문학구장에서 SSG와 3연전을 했는데 네. 롯데는 1차전 5대11, 2차전 11대12, 2연패 후 3차전에서는 4대2로 롯데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징 시리즈로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는 SSG와 시합을 하면 손쉽게 패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루징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1차전에서는 미완의 대기라고 롯데 팬들로 하여금 2017년 입단 당시부터 네. 근 7년이 되네요, 벌써요. 희망 고문을 하게 만들었던 부산고 출신 윤성빈 투수. 네. 1951일 만에 선발 투수로 나왔기 때문에 팬들은 이번에는 멘탈 애티튜드가 좋아졌고 또 구위도 많이 살아났다 하고 생각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초반부터 난타를 당하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오랜만에 등판했는데 네. 1회부터 흔들리다가 바로 강판 당했죠. 그렇죠. 1회를 2실점한 후 일단은 막았습니다. 네. 막았는데 그 SSG의 이지영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또 오태곤에게 스트레이트 베이스 온 볼즈를 내어주자 결국 원아웃도 잡지 못한 채 2회에 강판이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등판한 최희준 투수도 갑작스러운 어깨 부상으로 갑자기 3회에 자진강판하여 1군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최희준 투수의 경우 그나마 중간계투 투수로서 잘 던져왔는데 걱정입니다. 결국 롯데는 5대11로 패배하였습니다. 네, 이날 경기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네. SSG 선발이었던 김광현 선수가 요즘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쉽게 지고 어렵게 이기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김광현 투수는 네. 과거의 그 위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난타당하고 있어 롯데가 승리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롯데 선발 투수 윤성빈의 부진과 뒤이어 나온 최희준의 부상으로 손쉽게 시합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별다른 확실한 근거도 없이 김태형 감독이 윤성빈을 선발 투수로 기용한 면도 패배에 일조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 시합 또 한 시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지면은 금방 또 비관적인 모드에 빠지게 되고 이기면은 또 아주 기뻐하는 모드로 빠지는데 아마도 롯데 측에서는 첫째 선발 투수가 이제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혹시나 윤성빈을 1군 무대에서 공을 던지게 해서 잘 통하면은 선발 투수를 한 사람 더 이제 보강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테스트 삼아서 던져보게 할 수도 있었겠고 두 번째는 상대팀이 작년까지 롯데 킬러였던 김광현 투수라 어차피 이 게임은 내주는 게임이다. 롯데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네. 막 이런 질 게임을 대비해서 윤성빈이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써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성빈 투수를 선발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오래 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잘하면 한 4회, 5회 이 정도로 오프너 개념으로 내세웠다가 롯데가 리드를 잡으면 바로 승리를 지킬 투수를 쓰기 위해서 윤성빈을 먼저 쓸 수도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김광현 투수가 올해 들어 갈수록 방어율이 높아지고 승리 투수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이제 볼 경우입니다. 네. 이럴 때 윤성빈 투수가 다소 처음이라 실점을 하더라도 자이언츠가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롯데가 이길 거다.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윤성빈을 써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7월 31일 시합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또 놓쳐버렸죠. 예. 네, 10대 5로 다 이겼다고 생각한 네. 9회 말 롯데 수비에서 마무리 김원중 투수가 SSG 에레디아에게 동점을 허용하는 중얼 홈런을 맞고 5실점하며 이제
9회도 마무리 못한 채 10대 10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팬들은 우리 국어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은 전부 패닉이었죠. 맞아요. 10대 5로 이기고 있다가 네. 그거 어떻게 된 게 나와서 아차하는 순간에 5점을 주고 10대 10이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장 12회까지 간 끝에 한 번으로 이런 충격은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12회 초에 간신히 1점을 얻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구나 했는데 현도훈 투수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오태곤에게 통안의 끝내기 홈런을 맞고 이날은 롯데 팬들이 두 번이나 대경 실색한 정말 충격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날 마무리로서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김원중 투수의 얼굴은 정말 처참해서 보기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8월 1일 SSG 3차전은 박세웅 투수가 모처럼 호투했어요. 네. 그런데 SSG 앤드루 앤더슨 투수가 워낙 잘 던져서 이 투수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삼진 능력도 좋고. 네. 8회까지 1대2로 리드를 당하여서 결국 패배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8회 초 공격에서 SSG의 떠오르는 신의 투수 조병현을 공략 4대2로 뒤집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롯데는 SSG의 최상민, 최지훈 타자를 연속 삼진시키며 활약하는 송지영 투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큰 뭐라고 해야 되나 획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마 희망의 싹을 보여주니까 위로를 좀 삼아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LG와의 3연전이었는데 네. 첫 시합은 더위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네네. 얼마나 더웠길래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그 3연전인데 LG 트윈스하고 네. KBO 리그 규정 27조에 의하면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날 문수구장의 온도는 섭씨 35.9도, 그건 36도였고요. 야구장 내가 그 바닥이 인조잔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열을 잘 이 반사를 못 해가지고 지열이 섭씨 50도에 육박하여 도저히 경기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네. 제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자고 그동안에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2년 가까이 돔구장을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구의 열대화 즉 보일링 이펙트로 기후 변화가 심하여 점점 5개에서 야구하기가 힘들어지니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에스콘 필드 홋카이도 돔 같은 개폐식 동구장을 짓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렇죠. 야구장이죠. 개폐식 동구장. 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덥지 않은 5월이나 아니면 9월 정도에 굳이 울산에 시합을 배정한다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신격호 전 현대 회장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네. 뭐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울산광역시의 롯데 팬들을 위해서 한다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할 거면 예. 5월이나 9월에 하자.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롯데 측도 이렇게까지 더워져 시합이 취소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미처 못했을 거고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개폐식 돔구장은 사치다, 시기상조다, 필요 없다. 또 서울에만 2개 이상 있으면 된다라고 반대하는 극소수 일부 야구 팬들도 저희 돔구장 주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개폐식 돔구장을 건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우리가 1년에 하는 144경기도 다 못하고 100경기로 취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천도 아니고 네. 열기 때문에 경기를 취소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네. 전향적으로 네. 재검토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경기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8월 3일은 그래도 롯데가 승리했죠,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롯데는 그날 찰리 반스, LG는 최은태를 내세워 쉽게 이길 것으로 이제 저는 예상했습니다. 4대3, 1점 차로 바짝 따라온 LG를
8회 손호영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홈런을 앞세워 추가 4득점하여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 손호영은 1회 3점, 선제 홈런, 8회 1점 홈런, 합계 4타점을 쓸어 담으며 기염을 토했고 와, 시합을 잘했어요. 주도했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부상당하고 복귀하고 나서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힘들다기보다도 그 앞에 미친 듯이 잘한 플레이가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이것으로서 그런 기우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8월 4일은 지난 2일에 이어 폭염으로 또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여하간 폭염 때문에 취소된 시합들은 추후 더블 헤더로 보충되어 힘이 들겠지만 우선 당장은 NC 다이너스 또 KT 위즈라는 롯데자이언츠가 만만히 볼 수 없는 팀들과의 시합을 앞두고 네. 지쳐있는 롯데 투수진에게 달콤한 휴식을 준 좋은 기회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수들에게는 네.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어진 시합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8월 6일 사직에서의 NC와의 시합에서 네. 롯데는 6대5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네. 롯데의 윌커슨이 5회 5실점하기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요. 내려갔고 NC 신민혁은 6회까지 3실점을 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뒤를 이어 나온 임정호, 김재열 투수 등의 난조로 이제 3점을 더 실점을 해서 롯데는 결국 6점을 득점하고 5점을 내주고 신승을 하였죠. 반면에 현재 컨디션이 최악이고 불안불안한 김원중이 네. 9회에 나와서 박민우, 서호철에게 2안타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비슨에게 고의 사고를 내줘서 1사 만루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운 좋게도 권휘동의 그 잘 맞은 타구가 좌익선상으로 뻗어가는 주자 1수할 2루타를 3루수 최양이 점프하면서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운 좋게 했죠. 네. 제가 이 경기를 직관했거든요. 사직구장에 네, 직접 네. 가가지고 응원했는데 네. 김원중 선수의 이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대5 이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예. 김태형 감독은 왜 김원중 선수를 등판시켰을까요? 글쎄요. 뭐 그 양반의 그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승리 하나가 지금 절실한데 왜 김원중을 올렸을까? 그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투수를. 그 현장에 있는 팬들도 예. 많이 불안했거든요. 의아했죠. 네, 왜 올리지 이렇게? 차라리 뭐 송재영을 내세우든지 이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글쎄 뭐 현장에서는 감독이 제일 잘 알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태형 감독은 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설사 김원중이 2, 3점을 주더라도 우리가 9회 말 공격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용찬 투수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충분히 이용찬 선수를 꺾을 수 있겠다. 또 현재의 NC 투수들 9회 말 롯데 공격에 그러니까 NC 투수들도 나와봤자 롯데 공격진에게 안 될 거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서 여력이 있다고 믿고 김원중을 마무리로 올려 뭐 그 투수의 무너진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김원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롯데 젊은 투수들의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김원중을 너무 길을 죽이면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팀 분위기상 안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결과적으로 그 승리를 지켰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이는 김태형 감독의 아집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마무리를 잘할 선수가 현재는 김원중이 아닙니다. 운 좋게 이제 그날 최양 3루수가 잡아줘서 잘 끝났지. 네. 권희동 타구가 싹쓸이 이루타로 바뀌어졌다면 정말 김원중은 마운드에 다시 주저앉을 정도로 부담을 받았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위축이 돼요. 재기가 한동안 힘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야구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승이 귀한데 우리가 지금 김원중 시네마를 보고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릴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 더워도 우리가 이대로 있는 게 낫지 그런 전율은 맛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김원중을 뭐 내쳤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방치하다가는 마무리 한 명을 영원히 잃고 나아가 가을 야구에 가서도 한 명의 투수가 중요하고 마무리는 중요한데 중요하죠. 쓸 수 없는 치명타라고 생각 어찌하든 김원중을 살려보자는 고육책이었을 거다라고 좋게 생각하면 그의 그 용병술이 이해는 갑니다. 만일 결과가 나빴다면 김태형 감독에 대한 비난도 매우 빗발쳤을 겁니다. 네. 자,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김원중 선수 감독의 믿음에 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나머지 경기들도 계속 짚어볼까요? 네, 8월 7일 NC와의 시합에서는 김진욱이 일찍 무너지고 박진등 개투조로 시합을 이끌고 그날 고승민의 5타수 5안타 홈런 하나도 포함됐었죠. 네. 그리고 윤동희의 홈런을 앞세운 3타점 등 타력으로 완전히 14대 7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14대 7로 롯데의 승리. 예, 예. 네. 또 8월 8일 NC 사직전은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어 관계없이 사직구장의 경우 비만 조금 오면 배수에 문제가 있는지 잘 빠지지가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날 날씨가 야구를 할 만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노화된 것도 있고 네.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배수구에 여러 가지 이게 좀 동맥경화증 일으키듯이 동맥경화 느낌으로. 예, 좀 좁아지죠. 아무래도 쓰레기 같은 이물질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파이프에. 그리고 그 처음부터 아마 구장 설계 당시부터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런 세세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타구장에 비해서 예. 너무 이게 우천 취소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와도 이게 뭐 배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네네. 경기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예. 다음은 8월 9일 예. 수원 예. KT전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날은 박세웅 투수와 또 저쪽에 그 웨슬리 벤자민의 대결이었는데 롯데가 6대 10으로 패하였죠. 그 이제 벤자민은 7이닝 2실점, 롯데 박세웅은 4이닝 8실점, 12안타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이거는 뭐 패배로 결판이 나다시피 한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쉬웠던 것이 이제 90억 원 국내파 롯데 자이언츠 에이스 박세웅이 던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결과였죠. 수치스러운 결과다. 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운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공을 네. 제대로 못 던져서 위기를 자초한다고 본 김태형 감독은 직접 마운드로 뛰쳐올라가서 박세웅을 다그쳤는데도 큰 효과 없이 무너지며 강판하였습니다. 결국 초반 박세웅의 8실점이 영향이 커서 그 이후에 불과 그 2점밖에 실점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도 6대 10으로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재영 선수가 8회에 나와 무실점으로 자기 피칭을 한 것이 이날의 수확이었고 네. 손성빈 포수가 고향인 수원에서 홈런을 쳤는데 팀의 패배로 빛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어진 경기들은 연거푸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다행입니다만 역시 불안 요소가 없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8월 10일 시합은 2대 0으로 롯데가 승리하였고요. 네. 비교적 생소한 조이현 투수. 이거 이제 국가 아나운서님도 조이현 투수 잘 모르시죠? 네, 네. 예, 이런 데뷔는 오래 전에 했는데 그동안에 큰 두각을 못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롯데 그 전통적으로 잘 모르는 투수에게 심한 낯가리를 합니다. 롯데는요. 그래서 5이닝 동안 박승욱의 홈런으로 1점만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공격 자체가 빈약해서 9이닝 동안에 2점을 뽑았고 찰리 반스가 7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죠. 그런데 네. 또 김태형 감독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2대 0이면 사실 뭐 살얼음을
밟는 듯한 그런 안심할 수 없는 점수 아닙니까? 2점 차니까. 예, 2점 차니까. 그리고 KT가 또 얼마나 끈질깁니까? 네. 정말 끈질긴 팀인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또 문제의 김원중 투수를 내세워서 또 한 번의 김원중 하루쇼를 연출했습니다. 여름 덥다고 좀 시원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김 감독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항상 나오면은 뭐가 좀 깔끔하게 못 가요. 이날도 김원중 투수가 다시 김상수 또 롯데킬러 배정대, 이 배정대라는 선수는 롯데하고 할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이 KT의 그 김상수, 배정대 이런 큰 스윙을 안 하는 타자들이 네. 저스트 미팅으로 잘 쳐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1사 1삼루가 되자 다음 타자 문상철이 나오니까 고의 사고로 내보내 1사 만루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9회 또 1사인데. 1사 만루. 그리고 아이고. 김원중 선수는 실내가 안 가고 있고 나오면 맞고. 여기서 이제 그 강백호가 나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도 KT 이강철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그 강백호 선수 스윙하는 거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오버 스윙 아닙니까? 그 선수는. 그래서 힘만 잔뜩 들어간 헛스윙으로 삼진을 당하자 다시 이제 휴하고 원기를 회복한 김원중 투수가 심우준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해서 시합을 운 좋게 끝내긴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원중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풀스윙하는 강백호보다 차라리 짧게 끊어치는 저스트 미팅을 잘하는 정확한 교타자를 핀치히터로 내세웠다면 어떻게든지 그 짧은 안타 하나 치더라도 2점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롯데를 이길 그런 계기를 만들 텐데 이강철 감독이 스마트하게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그 강백호를 내세운 것을 저는 내심 고마워했습니다. 아, 이거 롯데에게 운이 왔구나. 강백호 나올 때 강백호는 최근에 롯데랑 할 때 잘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 너무 뭐 친구 한동희를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스윙이 커요. 근데 다른 팀하고는 괜찮게 하는데 유난히 롯데하고는 잘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행히 승리했으니 유명 감독의 이제 소신으로 뭐 미화될 수 있으나 제가 보면 양쪽 감독 다 좋은 용병술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김원중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네. 말루로 이제 이어지거나 그렇죠. 주자가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때가 불안합니다. 많아요. 좀 마무리 투수답게 끝내줘야 되는데 근데 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위가 약해진 건지 네. 아니면 상대들이 잘 치는 건지 막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영표 맞아 나가는 거 보더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네. 야구를 네. 멘탈 스포츠다라고도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